증시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 전략이 유효합니다라고 드리면서 하이닉스 오늘 공시 나온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를. 어제 그 수요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다시 크게 흔들렸죠. 왜요? 삼전닉스가 크게 빠졌으니까.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나왔어요. 무슨 진짜 슈퍼카 타려고 주식했다가 매도 사이드카만 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만 보면 지금 폭락이에요. 코스피 5.8% 폭락이잖아요. 근데 시장 내부까지 보면은 7월처럼 일방향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요상한 시장은 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되면 더 빠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게 여러분의 멘탈 케어 해드리려고 저는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감정 교류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다 맞아요. 근데 아닌 걸 무조건 뭐 저기 좋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기분 좋아지라고 시장 밀리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상황이 지금 8월은 쏠림 완화, 순환매 확산이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8월부터 시장의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전닉스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레버리지 만들어 놓은 진짜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행위를 해버려가지고 시장을 완전 망가뜨려 버렸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많았고, 삼전닉스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그냥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삼전닉스 제외한 비반도체들 다 빠져버리고. 근데 8월 들어서 변화가 좀,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긴 했어요. 7월 달에 지난 거지만 너무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스럽고,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코스피 200이 5.67 떨어질 때 코스피 200 동일가중지수는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순환매 나타났다 그래갖고 코덱스 200 동일가중 요거를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지수를 보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근데 변화는 빠르고 급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변화가 앞으로도 빠르고 급격하게 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슬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주도주 교체나 체질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쏠림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왜 급락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이랑 미국 반도체주 급락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뭐 지난달 거 말고 최근에 급락은 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매도 물량이 세게 나와 버리니까, 하방으로 잡아 버리니까 그냥 못 올라가요. 계속 못 올라가요. ETF 매도 그러면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같이 빠지고, 같은 섹터 애들 막 그런 상황이. 배당주가 왜 빠져? 얘네 배당주로 들어가 있어요. 배당주에서 삼전닉스를 담는다니까요. 요상하게 ETF를 구성을 해놔 가지고 오를 땐 좋았지 수익률이. 근데 내려갈 때는 같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콘텐츠처럼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 부담이 커지고요.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 압박받고 하이퍼스케일러보다 반도체 낙폭이 오히려 커지는, 옵션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 뭐 수급 악화가 한꺼번에 겹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스퀘어, 물산, 생명 이런 애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나온 겁니다. 어제 다만 봐야 되는 거는 장 마감 후에 하이닉스가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시간에 160만 원까지 10% 가까이 빠지고 있다가 한 7.5%를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해서, 장 마감 후에는 사실 삼전닉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건 아닌데, 얘네들이 조금 이제 떨어질 때보다 상방으로 갈 때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같이 돌 수도 있고 그런 시장으로 더 변모를 할 거니까, 얘네들이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 수요가 들어오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전체가 어제 보면은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다 무너진, 물론 하락 종목이 훨씬 많긴 했습니다. 근데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등락률만 볼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 동일 가중 지수, 업종별 상대 강도, 외국인 수급 요거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거래량을 보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개판이었어요. 6조 5천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7조 7천5천억까지 늘려놨다가 다시 어제 좀 내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 거래량이 좀 빠져있는, 아직까지도 경계감이 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쪽도 지금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오프는 아닌 것 같고요. 주도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돈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있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8월 들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채널도 많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어제 코스닥이 3.6% 급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까지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삼전닉스 빠지면은, 혹은 삼전닉스 급등하면 코스닥은 그냥 여지없이 빠져나갔었어요. 거래량 죽고 그냥 밑에 받쳐주던 말도 그냥 다 던지고 그냥 코스피로 가갖고 삼전닉스를 사버리고 레버리지 사고 그랬었는데, 8월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사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된 이유로 뭘 사냐면 여길 사요. 지수를 삽니다. 근데 저는 레버리지 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코스닥 150에 대해서는 8월에 계속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렸으니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자하는 관점에서 일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일부 비중은 지수 쪽으로 워낙 많이 내렸으니 반토막 났으니 630, 680, 700 이럴 때 뭐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패시브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걔네 들어오면 시총상위주들 올라가는데,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소부장 이런 애들이 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도 내부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게, 원래 삼전이 올라가야지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소부장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러진 않아요. 어제 삼전닉스가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 소부장들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소부장들이 낙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점을 두고 움직이거든요. 대형 반도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소부장들이 이제 그 설비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체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타이밍이 항상 안 좋았던 게, 반도체가 실컷 올라가고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다 떨어져. 그러면 이제 얘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소부장들은 설비 투자가 들어와갖고 실적이 올라가는데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소부장들이 같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대형 메모리주가 좀 버텨주잖아요. 그럼 소부장들이 여기서 못 올라갔지, 설비 투자 들어왔지, 실적 좋네 그러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세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삼전 하이닉스 주가가 모든 반도체주의 방향이라는 공식도 좀 약해지고 있고, 삼전닉스가 움직이는 게 모든 시장의 방향이야, 이것도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지수 플레이를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쪽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 단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게 그래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방향을 강하게 예측해서 한 번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일부 예측하고 분할 매수하고 빠른 대응, 요 3박자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시장별로 그냥 어떤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향성을 제가 러프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현금은 좀 확보를 해두세요. 왜냐면은 급락이 어제처럼 또 나오면은 어제 같은 날 줍줍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 다 쓰면.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필요한데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한 1, 20%의 종목은 오버나잇 안 하고 아침에 사서 무조건 원칙을 지키세요. 예, 애프터장이라도 무조건 팔아갖고 이건 현금을 가지고 가갖고 다음날 아침에 장이 급락하면 대응을 할 거야 라는 현금을 항상 만들어 두세요. 유동적으로. 그리고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7월 급락장에서 실적과 무관하게 밀렸거나 쏠림 때문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확률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 급한 추격, 이거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어제 같은 진짜 급락 기간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죠. 아니면 눌림목을 활용을 하거나 전고점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서 사면은 분명히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머리 아파요. 반등 시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반등 시 일부 수익 실현 전략들이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자사주 소각, 이런 게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추후 발표되는 그런 삼전 아니면은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때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공시 보니까 주주 환원 이렇게 해갖고 하방을 좀 높이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배당 많이 해주는 것도 좋은데 자사주 소각을 화끈하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무조건 뭐 주가를 올리는 맞는 치트키는 아니고 하방 방어를 잘해줄 수 있는 요소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업황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베트성 급락 종목이 좀 뭐 파업이나 일회성 악재나 수급 충격이나 이래가지고 기업의 장기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데 급락한 종목들이 좀 보여요, 요즘에. 그런 애들을 좀 나눠서 매수를 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1-20%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지금 코스피 쪽은 요런 상황에 4가지를 좀 이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수 플러스 대형주 플레이가 아직까진 맞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종목수로 늘리고 조그만한 종목으로 텐베거를 노리는 것보다는 지수하고 시총 상위 주도주를 함께 가져가는 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코스닥 150 ETF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 중에서 4개를 다 가져가면 5개잖아요. 5개를 뭐 15, 15, 15, 15씩 가져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을 좀 가져가고 현금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얘네는 10, 10, 10, 10, 10 가져가고 코스피에 아까 있는 거를 좀 가져가고 현금을 20% 정도 유지를 하든지 이거 각자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4개 섹터가 대표 섹터잖아요. 4개 섹터 중에 난 한 2개 정도 가져갈 거야. 그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 반등을 코스닥 150으로는 노려보시면서 각 섹터에서 실적과 수급이 강한 대형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ETF 영향력이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반등 초기 단계여갖고 커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쟤네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좀 운용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 단타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익률 정해놓고 거기까지 이게 다 같이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올라가면 걔를 조금 줄이고 가장 부진하는데 얘 괜찮아 보여. 그럼 딱 걔한테 조금 더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수급 탄력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금리 보셔야 됩니다. 10년물, 미국 30년물 이거 보셔야 되는 거고 4.8% 10년물 그리고 30년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 30년물 미국 5.3은 정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10년물 4.8 30년물 5.3이 넘어가면 현금 비중을 조금 오히려 늘려가는 전략들 금리가 안정되면 오히려 현금 비중을 줄여가는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8월 초 대비해서 V자 반등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응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되 어느 정도의 분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눌림목들 잘 이용을 하자. 눌림목이 계속 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 놓쳐도 그 가격이 또 온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준으로 해드릴까요? 45만 원 밑에서 못 잡을 것 같아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 40만 원 초반까지 왔잖아요. 이러니까 욕심이 생겨. 30만 원대에 사고 싶지 이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은 와요. 한두 번 정도 더 주는데 그때 내가 욕심을 얼마나 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동일 가중지수 확인을 하시고 그래갖고 7월과 달라진 모습들은 확실히 체크하는데 완전한 체질 변화가 아니라 쏠림이 풀리는 과정 정도다. 그래서 대응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드려봤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오늘 자사주 매입 신청 65만 주입니다. 그럼 65만 주 장중에 사겠다는 얘기를 공시를 한 거예요. 150만 원 정규장 종가고요. 16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넘어요. 자사주 매입 규모는 9,750억 최소에서 많게는 1조 정도를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장중에 이 정도 규모로 매수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조 단위로 지금 매입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주가 하방 지지에 버팀목이 생긴 셈이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